박근호의 빅샷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나 매도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예시 종목 4종목과 빅샷 종목 2종목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시 종목으로는요, 바이오니아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바이오니아는 이름만 들으면 딱 바이오 기업이다라는 그렇죠. 걸 알 수 있는데요. 코로나 때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진단키트 만드는 기업들이 뭐 엄청난 그 실적을 기록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다 내려와서 바이오니아도 지금 약간 다른 쪽으로 이제 어떤 그 전략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좀 갖고 왔습니다. 네. 탈모 화장품 성장이 핵심이다. 이제 작년에 굉장히 많이 밀었어요. 바이오니아가 이제 탈모 화장품 관련돼서 이 탈모 화장품 이제 코스메르나라고 이제 부르는데 작년에 이제 이 코스메르나 관련돼서 실적이 뭐 300억 정도 될 것이라고 이제 IR 쪽에서 계속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 IR은 이제 이 바이오니아 홈페이지에 이제 한 달 만에 올라오는 거에 나오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탈모 화장품 제가 봤을 때 탈모 약 있잖아요. 탈모약. 네. 탈모약은 사실 80년대에도 뭐 거의 완성이 됐다라고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탈모는 지금 뭐 암보다도 더 정복하기 힘든 어떤 병이 아니라 이제 증상이죠. 네.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 현대기아 정의선 회장님 아시죠? 네. 돈으로 탈모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진짜 뭐 빠진 머리가 다시 나고 더 이상 안 빠진 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일론 머스크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탈모 부분인데 아무튼 이 부분 밑에 부분 좀 약간 해프닝적인 좀 약간 일이 있어서 네. 가지고 왔는데 그 회장이 바이오니아 회장께서 나는 이 300억이라고 얘기를 알지도 못하는데 왜 니네들이 300억이라고 IR을 하고 있냐라는 식으로 또 기사가 좀 나오고 실제로 단톡방에 어떤 이 부분이 좀 노출되기도 했었죠. 근데 시장에서 바이오니아를 보고 있는 시선이 좀 약간 곱지가 않아요. 셀트리온 회장보다도 지금 연봉이 더 높습니다. 그래요? 실적은 네. 좀 약간 적자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과 관련돼서 약간 시장에서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건 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니아에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모멘텀을 알아봤는데 뭐 순이익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손실을 기록을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정리하면 네. 딱히 좋은 게 없는데 주가는 나름대로 좀 약간 반등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차트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다 할 호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많이 네.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뭐 호재가 없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제 악재가 다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신호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크게 러프하게 봤을 때 약간 쌍바닥을 좀 그리는 듯한 그러네요. 흐름에서 신호가 나왔고 그다음에 시장 급락,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 뭐 이렇게 섭섭치 않은 그런 주주분들 입장에서 흐름이거든요. 나름대로 좋은 자리에서 신호가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데 시장 대비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 조금 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가 저 화살표 있는 날에 어떻게 나왔는지 볼 텐데요. 4월 8일 날 체결 강도가 포착이 됐고요. 일주일, 당일 모두 다 100을 웃도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전에 한번 들어갔다가 네. 풀렸다가 다시 들어갔거든요. 사실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지는 개인적인 성향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고 거래량이 사실 이렇게 7% 정도 올라가는 날이면 거래량이 많이 늘어야 좀 약간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뭐 약간 늘은 느낌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이 아무래도 좀 약간은 조금 모멘텀이 무엇이 좀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체결 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근데 제가 안 보려고 했는데 눈에 보였어요. 3월 18일 날 100을 돌파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100이 빠졌는데 네. 사실 이때 체결 강도를 보고 이거 매수 신호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3월 18일에 네. 언젠가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네. 할까요? 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흐름인 네. 것 같은데 들어갔다가 그 전에도 살짝 들어가 있었어요. 네. 들어갔다가 체결 강도 빠지면서 이제 조정 주고 다시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이때는 뭐 매도 신호를 잡는다고 하면 체결 강도로 확인할 때 매도 신호는 언제쯤 잡는 게 좋을까요? 매수의 네. 기준을 체결 강도로 잡았다라고 하면 네. 매도도 체결 강도로 그쵸. 잡는 게 맞겠죠. 네. 그러니까 체결 강도 보면서 말씀드리면 네. 이 밑에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빠지면서 조정을 준 거기 때문에 네. 빠지었을 때는 내가 일단 당일이 빠진 건 괜찮은데 5일이 일단 빠질 때요? 5일이 빠졌을 때 일단 팔고 이런 부분에서 다시 네. 들어갔다고 뭐 여기서도 이제 매도가 나왔겠네요. 맨날 뭐 사고 팔고 하긴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네. 가장 중요한 건 보조 지표나 어떤 그 이러한 그 나한테 신호를 주는 걸로 인해서 내가 매매를 할 때는 감정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감정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 네. 기계적으로 하는 흐름이 가장 좋고 나름대로 뭐 샀다 팔았다가 반복이 좀 몇 번 되긴 했습니다만은 다 만회를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결 강도 5일 체결 강도가 이탈을 했을 때 그때는 좀 매도 신호로 감지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첫 번째 종목 바이오니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볼 텐데요. 메디아나를 선택을 하셨고요. 최근에 흐름이 좋아요. 네, 한번 네. 그 소개를 시켜드렸던 네. 이제 예시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심장 제세동기나 어떤 이제 그 중환자실에서 쓰는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유럽 이제 요 CE라는 것은 그 유럽의 어떤 그 사용할 수 있는 적합성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컴퍼 및 유로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다음에 이 MDR은 MDD 전에 이제 MDD가 있었었는데 네. 그 뒤에보다 그것보다 좀 약간 높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증을 좀 획득을 했다. 우리가 보통 전자제품 보면 이 C라고 굉장히 많이 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써 있어야 인증을 받아야지만 유럽에 수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이제 좋은 어떤 호재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걸 받음으로써 이제 시장이 커진다라는 부분 2032년도까지 뭐 9% 정도의 성장을 보여줘서 이런 그 중환자실이나 이런 환자들의 상태를 어떤 계속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유럽만 시장이 한 70조 원이다. 이렇게 좀 기사가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차트를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저희 언급하고 나서 더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저 화살표가 있는 날이 체결 강도가 포착이 된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네. 차라리 음봉보다 이날이 저는 제가 보유자 입장이라고 한다라고 네. 하면 이날 팔아야 되나? 그렇죠. 팔았을 것 같아요. 이날 네. 팔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음봉이고 네. 여기까지는 음봉이고 여기까지는 굉장히 큰 장대 양봉인데 네. 너무 흔들어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제 이제 급등이 또 나왔는데 이날 체결 강도도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체결 강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거래량도 강하게 동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4월 3일 날. 네, 1% 네. 오른 날 물론 체결량이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 네. 부분 좀 감안을 하시고 1.6% 오른 날 350, 그다음에 5일 체결 강도 일주일 평균 체결 그럼 강도 안 107 풀리네요. 기록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네. 좋아지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도 한번 좀 들락날락 하긴 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이쪽에서 이제 올라가면서 점점 거래량도 좀 늘어나는 흐름 상당히 좋고 이 한 달 체결 강도 보면은 들어간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추가로 한 달 체결 강도 최근에는 60일 체결 그러네요. 강도까지 4개가 지금 모두 10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좀 약간 음봉이 한 2번 정도 좀 약간 러프한 음봉 이건 뭐 갖고 있었으면 팔 것 같지 않은 그런 음봉이 하나 두 개 정도 나온 다음에 신규로 좀 진입하시는 거를 조금 고려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메디아나를 저희가 두 번째 예시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체결 강도 예시 종목에 대해서 이사님이 뭐 몇 종목씩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때 이거는 그냥 앞으로의 분위기만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네. 종목이 있고 앞으로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잘 선별해가지고 저희와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앞서서 차트에서 굉장히 흔든 네. 날 있잖아요. 네. 체결 강도가 모두 4개가 100을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그냥 강홀딩으로 가도 무난한 어떤 그 체결 강도였다. 이렇게 추가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메디아나 살펴봤고요. 다음 예시 종목 살펴보시죠. 한국콜마. 네. 뭐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 모멘텀을 좀 시장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한국콜마를 평가를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 최대 실적 전망의 강세, 그다음에 글로벌 진출 확대로 역대 최대 실적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이제 귀에 못이 네. 박힐 것 같아요. 너무 이 이제 시간에도 좀 몇 번 말했던 종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 밑부분, 요게 이제 한국콜마가 전 세계 선크림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유기, 무기를 복합한 선크림을 개발을 해서 요게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한국콜마의 차세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기, 무기 복합적으로 선크림 개발한 기업은 전 세계에서 한국콜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이제 미국에서 지금 선크림 쪽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피부암과 관련해 있기 때문에 선크림을 계속적으로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콜마 굉장히 좀 높은 어떤 수익률도 기록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이제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될 어떤 흐름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차트 보면서 한번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짧게 네. 봐서 뭐 그렇지 길게 보면은 상당히 네. 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그 신호라고 봤을 때는 조정 이후에 처음 반등할 때 딱 나와서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신호가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건 이제 여기겠죠. 네.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종목 테마주 빼고 다 떨어졌던 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3번 음봉이 나온 날. 이날 체결 강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어제 이제 갭으로 떠서 위아래로 좀 약간 움직임이 있다가 다시 시초가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국콜마 그럼 체결 강도 살펴보겠습니다. 4월 첫째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4월 1일 날. 4월 1일 이제 거래량 나름대로 조금 소폭 증가하면서 당일 5일 한 달 체결 강도 모두 이제 뭐 한 달 체결 강도 계속 100 이상에 있었고, 네. 조정 그러니까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런 조정 구간에서 한 달 체결 강도 계속 100 이상을 유지를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홀딩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일 체결 강도 돌아서면서 다시 상승 추세가 위쪽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훌륭한 60일 체결 강도도 100을 들어가기 시작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선케어 관련 기업으로 지금 주목해 볼 만한 한국콜마 많이 오른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60일까지도 100에 들어가면서 중장기 체결 강도도 꽉 차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콜마랑 같이 언급을 해주셨던 게 코스메카 코리아. 네네. 저희가 빅샷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종목이 3월 28일쯤 언급을 한 다음에 네. 지금 상승을 한 그 폭이 한 40%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체결 강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종목의 추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리콘2. 역시 뭐 네. 화장품 기업 이제 바이오 2개, 화장품 네. 2개. 이것도 빅샷 때 말씀해 주신 맞습니다. 종목이잖아요. 네. 지금 시장에서 그 거의 90%, 95% 이상 종목군들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올라온 흐름이거든요. 근데 네. 그런 종목군은 웬만하면 좀 약간 배제를 하고 좀 약간 반복이 되더라도 의미가 좀 있는 종목군들로 위주로 좀 예시를 좀 들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화장품 쪽은 사실 뭐 새로운 곳은 없죠. 근데 좋았는데 좋고 좋은데 앞으로 더 좋아지느냐, 이제 이 평가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실리콘2 뭐 글로벌 쌍끌이 성장을 한다. 미국과 유럽, 뭐 중동 이런 부분들, 요게 이제 지금 가장 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실리콘2에서 공매도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표를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뭐 여러분들이 한번 공매도는 어디서 보는 거지 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HTS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공매도 어느 창에서 보는 건지 한번 공부를 하시라고 일부러 준비를 안 했어요. 전 진짜로. 근데 지금 공매도가 어느 정도냐면, 공매도량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중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거의 30%까지 공매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약간 견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보다도 요게 전 더 좋은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저희 그 화살표 있는 날, 그리고 저희가 4월 9일 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변동성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버텨주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차트가 네. 딱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좀 약간 그 지저분하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네. 이 꼬리들이 밑꼬리가 많으면 좋은데, 이 실리콘2는 밑꼬리는 거의 없고 이제 윗꼬리들이 계속 달리는 게 그렇게 썩 이렇게 좀 약간 이쁜
차트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좀 강세를 유지를 한다라는 것은 공매도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일단 뭐 대기 매수세나 위쪽으로 좀 방향을 좀 뽑아줄 수 있는 수급들이 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4월 1일입니다. 네. 4월 1일 날 체결 강도가 일단은 거의 200에 가까운 네. 199로 출발을 했고요. 일주일 체결 강도 오랜만에 이제 100을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4월 9일 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중요한 것은 지금 일주일 체결 강도가 계속 좋아지고 그러네요. 있어요. 그런 네. 부분들 나름대로 굉장히 힘든 시장에서 사실 실적만 보면 저평가로 다른 화장품들 대비해서 저평가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모멘텀들이 다른 이제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 다른 화장품주들과 좀 다른 모멘텀으로 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관이 지금 10거래일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현재 그 갭을 과연 3월 초에 떨어졌던 그 갭을 만회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시 종목 4종목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빅샷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네. 두오를 선정하셨습니다. 이제 네. 자동차 부품주들을 볼 때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기업은 매출이 1조인데 시가총액이 왜 1,000억밖에 안 가지? 이런 기업이 사실 우리나라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거의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채가 좀 자본보다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두올은 실질적으로 시가총액은 사실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긴 합니다만 현대기아차라는 이제 듬직한 네. 어떤 그 매출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업이에요. 자동차 그 시트 만드는 네, 회사죠? 시트 만들고 네. 에어백도 만들고 에어백, 그런 네.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모멘텀을 선정하셨을까요? 일단 그 네. 멕시코에 지금 미국이 아니고 왜 멕시코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여기 이제 그 두올이라 써 있고 요 기업 있잖아요. 네. 이 기업이 원래는 스웨덴 기업이에요. 스웨덴 기업인데 두올이 2017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뭐 네. 하는 기업이냐면 자동차 이제 직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이제 멕시코에다가 이제 그 공장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 현대기아 자동차가 미국에 뭐 30몇 조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석이 있었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 할 거 아니니까 실제로 원래 진출을 하려고 했던 거를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그 포장을 많이 했다 그런 식으로도 평가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는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떤 멕시코 관련돼서 이제 미국 바로 옆이니까 이제 신공장 일단 그 시작을 했다는 부분은 두올의 시장의 평가가 좀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조금 강하게 상승을 했네요. 제가 네. 말씀드렸던 지금 시장의 웬만한 종목들은 다 이런 네. 흐름들이거든요. 이제 떨어지다가 이제 한번 딱 선데 어제 나름대로 좀 약간 의미 있는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7% 정도긴 한데 두올도 지금 정도면은 사실 일단 저평가라고 할 수도 있고 어제 이제 그저께 스마트폰 관세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제는 또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를 할 수 있다는 네, 뉴스가 좀 유의하겠다. 나왔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에는 애플이 있고 멕시코에는 GM이 있거든요. GM 전체 그 자동차의 반이 넘는 것을 멕시코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걸 과연 또 이 자동차 관련 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 그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일단 그 부분과 관련돼서 시장이 너무 혼란스러워 좀 약간 지켜보시고 역시 자동차 관련주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올의 체결 강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제 이렇게 네모난 박스가 돼 있고 320이요. 네. 네. 일단 뭐 몇만 원짜리는 아니고 3천 원짜리이기 때문에 네. 16만 주 정도가 17만 주 못 미친 거래량 큰 건 아니긴 합니다만 7%에서 그래도 320은 나쁘지 않은 상당히 좋은 체결 강도고 5일 체결 강도도 같이 들어가서 일단 상당히 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만한 차트 그다음에 내용 체결 강도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유예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네. 시작하자마자 좀 강하게 상승하면 어떡하죠? 어제 LG 네. 이노텍도 저도 제가 사실 네. 그 말씀드렸던 대로 떠서 사실 장중 상승분은 별로 없었었어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새벽에 뉴스 어제 밤새부터 나온 거면 또 반납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이 얘기가 손바닥 뒤 바뀌니까. 근데 두올 같은 경우도 오늘 현대기아 자동차가 만약에 떠서 출발한다. 그러면 저는 좀 한 박자 좀 쉬는 매매 타임을 좀 드리고 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빅샷 종목으로는 두올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KMW 네. 5G 관련 기업 선정하셨고요. 10배 올랐다가 10배 떨어진 이제 10배 올랐다가 10분의 1 토막 난 그런 기업이죠. 네. 시장에서 참 애증의 종목이고 올라갈 만하면 떨어지고 올라갈 만하면 맞아요. 떨어지고 그걸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모든 악재는 주가에 반영됐다. 요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용이 이제 5G 대장주에서 네. 6G 개척자로 이제 지금도 5G가 되는 곳이 별로 없는데 벌써 6G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좀 참 아이러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무엇이냐면 올해 가을에 그 주파수 경매가 있어요. 네.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좀 이제 장비들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떤 모멘텀이고 올해 이제 그 어떤 분석 자료도 딱 나와 있더라고. 3분기까지는 계속 적자다. 3분기까지는 계속 적자일 수밖에 없고 네. 4분기서부터 좋아진다. 근데 그 4분기에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고요. 지금 화웨이 관련돼서 전 세계 통신사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그다음에 그 중국의 화웨이, 그다음에 뭐 노키아 이런 쪽에서 이제 그 통신 장비들을 많이 만드는데 화웨이가 너무 제재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뭐 인도나 미국 쪽에서 삼성전자의 통신 장비도 많이 어떤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것과 관련돼서도 KMW가 좀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5G 좋다는 얘기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 네. 주가가 너무 답답해서요. 우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로 보시길 네. 바랍니다. 단기로, 정말 단기로 보시길 바라고요. 한번 이제 저점은 사실 실질적으로 작년에 3분기에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큰 이제 시장에서 이제 5G 얘기나 6G 통신 얘기 나면 한 번 올라고 사실 다 반납을 했던 흐름이라 상당히 주주분들이 이제 지칠 그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앞서서 이제 언급해 드렸듯이 길게 보는 게 아니라 단기로 좀 약간 스윙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소확행 그 실적을 좀 감안을 하시고 수익을 보시고 어떤 이 KMW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너무 많이 눌렸기 때문에 그게 모멘텀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그럼 체결 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그래도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네. 일단 지금 그 5G 때 엄청난 영업이익을 냈다가 3년, 4년 연속으로 큰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지금까지는 좀 시장에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올해 말서부터 모멘텀이 생기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일단 단기적으로 관심 가지시길 바라고요. 당일, 일주일, 그다음에 한 달 체결 강도가 모두 지금 100인 상태라는 점만 체크를 하시고 시세를 좀 관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혹은 매도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빅샷 종목 2종목까지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앞으로 저희와 함께 주가 추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과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